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서귀포 뉴스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촌 지역의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제주에서는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데요. 서귀포 지역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작은 학교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강소영 서귀포 리포터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점차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가 61명. 이제 그 다음에 가만히 있게 되면 얼마로 떨어지냐. 48명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48명까지 떨어진 다음에는 학교를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일찍 좀 준비를 하자. 빈집을 리모델링 우선 해서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일을 한번 하자. 처음 걱정은 집 고쳐놓고 안 오면 어떨 것이야, 이게 걱정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우리 사실. 예. 지금 하다 보니까 19가구, 20번째 가구를 지금 하고 있고, 아이들도 지금은 80명 이상이 돼가고 있고. 현재 서귀포 지역에서 작은 학교로 지정된 곳은 가파초와 의기초, 하원초 등 14개 초등학교. 여기에 학생 수가 60명 이하에서 최근 60명 이상으로 늘어난 서강초와 신예초, 덕수초도 작은 학교로 포함해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 작은 학교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남원읍 신예초등학교. 2012년 학생 수가 54명이던 신예초등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확보한 자금으로 19가구의 빈집을 수리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농촌 이주자들에게 제공하면서 35명의 학생을 유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가족끼리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와서 같이 학교도 보고 마을도 보고 면접도 보고 애들이 때묻지도 않고 여기가 도시에 비해서 훨씬 순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굉장히 작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급에 애들이 적어서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많은 걸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산읍 수산초등학교의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모금 운동을 벌여 확보한 자체 자금으로 8세대의 공동주택을 마련해 18명의 학생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에서는 빈집 정비와 공동주택 등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각 학교에서는 학력 향상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사람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집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일, 바로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귀포 리포터 강소영입니다. 서귀포시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복지 코디네이터를 지정해 맞춤형 복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코디네이터는 복지 대상자의 주요 복지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초기에 안내함으로써 서비스가 누락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상담 역량이 뛰어난 사회복지 공무원을 복지 코디네이터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복지 코디네이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7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180여 명의 복지위원들과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복지 코디네이터들의 활동으로 현장 복지가 강화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최고의 e스포츠 대회인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이 다음 달 3일 동홍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KT 제주 고객본부가 주관하는 올해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은 2014 대통령배 KEG 대회 예선전과 길거리 대회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대통령배 KEG 대회 예선전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하스스톤 등 2개 게임이 종목으로 선정됐고 자체 대회 경기 종목은 스타크래프트 1, 2와 카트라이더, 피파 온라인 3, 한게임 장기 등 5개 게임이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대회에 어린아이부터 지역 어르신들까지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 데 이어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름 해변의 골칫거리인 독성 해파리가 해마다 문제가 되면서 서귀포시가 이를 위한 단계별 조치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우선 해경 등 관계기관과 예찰을 강화하고 해변별로 종합상황실을 본부로 해 해파리 출현에 따른 조치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치 계획에 따르면 수시로 해경 등 수상안전요원이 유형구역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해 소량의 해파리가 발견되면 뜰채를 이용해 제거하고 10마리 이상이 확인되면 입수 통제, 대량일 경우는 차단용 그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해변에 응급조치용 희석액을 비치해 쏘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소정의 위로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귀포 지역 해변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2011년에 15명, 2012년에 152명, 지난해 18명 등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1박 2일 가족 야영대회가 다음 달 모구리 야영장에서 열립니다. 1박 2일 가족 야영대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이 함께 캠핑 활동을 통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해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르며 즐길 수 있는 가족 체험존을 비롯해 이웃들과의 교류를 위한 명랑 운동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사과하기와 감사하기, 칭찬하기 등을 표현하는 가족사랑 메시지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7일부터 9일까지 단 3일 동안만 100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귀포 지역의 공립미술관인 이중섭 미술관과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관람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무료로 관람을 즐길 수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보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7월 둘째 주에 전해드린 서귀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